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5월 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합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오늘 차트와 뉴스 시간인데, 차트는 특별하게 변동사항이 지금 없어서 Q&A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관련된 나온 기사 중에 바이낸스 해킹으로 비트코인 하락 기사만 여러분들 중에 의견을 물어보신 분서 그 부분만 살펴보고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바이낸스가 7,000개의 비트코인을 해킹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을 했고, 금액으로는 한 4천만 달러 어치의 해킹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그 돈은 자신들의 어떤 보험, 그런 해킹이라든가 이런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만약에 피해를 입게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당금이라고 하죠. 충당금 쪽으로 마련해 놓은 돈을 가지고 일단은 충당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고객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는 않겠다라고 했고, 시장은 사실 이 금액 자체가 물론 뭐큰 금액이라고 하면 큰 금액이죠. 적은 금액은 아닌 겁니다. 큰 금액이라면 큰 금액이지만 바이낸스가 워낙 어떻게 보면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시장이 크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물론 하락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하락이 시장을 완전히 방향성을 꺾을 만큼의 그런 하락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이런 이제 기사를 보고 세계 제1의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다라고 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코인들을 다 던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이제까지 지난번에 어디죠? 쿼드리가 캐나다의 쿼드리가에서 또 해킹 당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거래소들 간에 어떤 해킹이라든가 보안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시기에 중요한 시기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슈들을 계속 내보내면서 어떤 사람들의 좀 마음을 이제 흔드는 그런 퍼드성 기사가 저는 앞으로도 상승장 내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냥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이 이거 하락이 왜 나왔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오히려 이제 내가 매도할 생각을 안 하겠죠. 근데 어떤 이슈를 갖다 붙이면서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대로 이 시장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나 아니면 그 뭐 기사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또 두려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공포에 의해서 매도를 하시는 분들 겁니다. 그리고 특히 뭐 여러분들 같이 지금 쭉 이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야 뭐 상관없겠지만 나중에 나중에 이 시장에 처음으로 들어오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기사 보면 깜짝깜짝 놀라시고 갖고 있는 암호화폐를 막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저는 뭐 크게 뭐 걱정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크게 염려하진 않았어요.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현님이 써주셨고요. 아마 이상현 대표님이실 것 같아요. 저희 그 블루펜 블루펜 예전에 그 비트코인 송금업체 거기 대표님이신데 글 써주셨고, 어, 방송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6월 조정설이 많이 하긴 하네요. 16년에 이 시장 투자를 시작할 때부터 5년 장투라 시세는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들어오시는 투자자분들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이상현 대표님이 아마 의견 써주신 건 것 같아요. 이번에 뭐 5월달이든 6월달에 이렇게 단기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은 분할 매도로 해서 이익을 취하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비트코인이 뭐 7천이든 8천이든 9천 달러 뭐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뭐 우리가 예상은 하겠지만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분할로 일정 부분 매도를 하고 나중에 코인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할 때 분할 매수해서 원화를 확보하시든지 아니면 코인 개수를 늘리시든지 그렇게 합니다. 이상현 대표님 같은 경우 이제 암호화폐 시장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런 조언도 참고를 하시면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KW 윈님이 써주셨어요. 최근에 각각의 거래소에서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 반드시 검토하고 확인해 봐야 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고요. 일단 거래소가 어떤 거래소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신규 암호화폐들 상장을 하는데 그 거래소 자체가複잡 거래소다 라고 하면 그런 거래소에서 과연 이런 암호화폐를 제대로 검증을 하고
성장을 시킬 것인지 그 부분을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런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업빗이라든가 코인원, 뭐 코빗, 바이낸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 거래소 시장에서 대형 거래소라고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아무 코인이나 상장시키기에는 본인들의 이제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어,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1차적으로 본인들이 어느 정도 검증을 할 겁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는 검증이 된 거다. 우리가 ICO 참여할 땐 사실 이게 거래소에 제대로 상장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건데, 일단 제대로 된 거래소에 상장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1차적인 검증은 거래소에서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거래소에 상장됐으니까 무조건 좋은 코인이다 라고 해서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내가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검증을 할 때는 일단은 뭐 ICO 우리가 검증할 때 방법하고 동일하게 보시면, ICO 내가 투자를 할 때 일단 이 코인, 이 프로젝트,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누가 대표로 있고, 개발자들은 누구이고, 경력은 어떤 경력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죠. 그리고 투자자들은 또 어떤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그 대표라든가 개발자들이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그리고 이제까지 해왔던 그런 경력들을 봐서 이 사람이 지금 맡은 이 프로젝트도 실질적으로 해낼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도 이제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거래소에 상장되는 코인은 ICO 코인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일 겁니다. 그러면 그 로드맵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시가총액, 그리고 그와 비슷한 어떤 관련된 경쟁 암호화폐가 있다라고 하면 그 경쟁 암호화폐들은 총이 얼마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돼 있고, 어디 단계까지 개발이 됐는지, 그런 부분 이제 검토해 보셔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리고 제가 이런 부분에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그래서 시총 자체가 일단 뭐 최소 30위 안에 들어가는 코인을 지켜보고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총 30위 안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검증이 어느 정도 저는 된 거다. 그리고 이런 생태계라든가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시총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총 자체도 저는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런 기준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데이비드 킴님이 써주셨어요. 유튜브 채널 오픈 때부터 이제 구독하고 있는 1인입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저도 원래는 원자재 파생 트레이딩만 하다가 저 덕분에 코인이 더 성장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쪽에도 작년 12월부터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장의 성장성을 보게 되면 만기일도 없고,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게 굉장히 메리트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현재 S커브 곡선의 초입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되어 분할 매수 접근한다는 가정하에 파생보다는 쉽고 간단한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지금 엔과 달러 가격이 원화 대비해서 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르는 것보다는 이제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겠죠. 그래서 좋고, 이런 상황인데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면 한국 거래소들의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뭐냐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만약에 원화가 1달러가 지금은 이제 1170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달러가 1170원이 아니라 만약에 뭐 1달러가 2000원이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달러 기준으로 6000달러에 많이 있다. 비트코인이. 그럼 6000달러에 있고 1달러가 2000원이면 원화 기준으로는 한 1200만 원 정도 이제 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차트 자체가 달러 차트와 원화 차트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달라지게 될 겁니다. 모양 자체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마치 이제 달러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는데 원화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겠죠. 때는. 왜냐면은 예전에 2017년도 12월 상승장 때는 1달러가 1100원이었고, 만약에 앞으로 이제 올 시기에 원화 가치가 이제 갑자기 급락하면서 뭐 1달러가 뭐 3000원까지 갔다, 이렇게 하면 사실 지금 가격에서도 거의 이제 전고점 근처까지 갈 수 있다. 1달러가 3000원이고 지금 이제 6000달러라고 하면 거의 이제 1800만 원까지 이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차트 모양 자체가 달러 시장과 원화 시장이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미 이제 뭐 터키 같은 경우 이제 원 달러가 많이 움직였잖아요. 죄송합니다. 원 달러가 아니라 그 달러 대 터키 리라화가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비트코인 대 터키 리라화 차트를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달러 대 비트코인 달러 마켓하고 비트코인 리라 마켓하고는 다소 이제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한번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인 참수님이 써주셨어요. 비트가 1도 없는 상황에서 비트가 달리니 불안하네요. 리플 30, 레이븐 30, 에이다 25, 스텔라 15입니다. 알트 순환 펌핑은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다음 랠리 때는 비트로 리밸런싱 해야겠네요. 이렇게 써주셨고, 어, 잠시만요. 디와이리님이 위코인들 레이븐 제외하고는 2017년도 랠리 때 가장 늦게 스타트한 세 종목을 가지고 계시군요. 그러니까 리플, 에이다, 스텔라가 좀 늦게 출발을 했죠.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요. 지금 2017년도가 너무 흡사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늦게 시작한 놈이 가장 높은 곳을 보고 내려왔어요. 포트폴리오가 좋으셔서 삼수님이 부럽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아마 디와이리님도 에이다 저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일단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알트코인들이 올라가지 않고 있고, 비트코인만 지금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안 갖고 계신 분들,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이 없는 분들이 또 이제 불안하시고 불안해 할 수 있고, 여기서 지금이라도 그럼 내가 알트코인을 매도해서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일단 지금은 제가 이제 오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포트폴리오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굳이 지금 알트코인들을 매도해서 비트코인으로 가는 거는 이제 비추천.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8,000달러, 10,0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 갈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저도 모르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먼저 출발할지 알트코인이 갈지는 저도 이제 모르지만, 그 부분에서 내가 이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예상을 해서 지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상황일 때 바꾸는 거는 저는 이제 별로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바꿀 때는 언제 바꿔야 되느냐, 이럴 때 바꿔야 되는 거죠. 알트코인이 막 펌핑이 나와서 알트코인들이 BTC 마켓에서 막 전고점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보일 때, 그때는 알트코인들을 매도해서 뭐 비트코인으로 교체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비트코인 혼자 막 올라가서 도미넌스가 어느 정도 높아져서 이 정도면 이제 도미넌스 거의 고점 부근에 있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오히려 비트코인 홀딩 물량을 제외하고는 알트코인으로 전환을 해주는 게 낫다 설명드리고 다음 볼게요. 다음으로 사뮤엘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답글을 달아주셨어요. 뭐 송기봉님, 코인참수님, 수지파사님, 그리고 마법천사님, 수웅김파니님, 김은동님,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저도 이제 댓글 보면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비바바비님, 디와이드님, 김도우님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고, 일단 그러면 사뮤엘님이 써주신 내용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부자의 말에 대하여 저와 100% 공감합니다. 의견을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아마 지난번에 제가 그 워렌 버핏이 어떻게 보면 이야기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내가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100%다 믿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 사람의 어떤 말과 행동이 반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감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빌 게이츠도 디지털 화폐가 좋다고 하였다가 얼마 전에는 쓰레기 같다고 하면서 백태 주주로서 투자를 하였습니다. 구글 또한 가상화폐 광고를 차단하는 등 어떤 부정적인 포지션을 취하면서 리플의 주주이기도 하고, 골드만삭스의 대표도 비트코인 거래하는 직원을 해고하겠다고 하다가 딸내미가 비트코인 투자한다고 사과하고,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진 자들은 시시때때로 자신의 이익에 되는 말을 입장 바꿔서 뒤집기를 무수히 반복합니다. JP 모건인 것 같기도 하고요. 골드만삭스 JP 모건 같은 경우도 그 JP 모건 대표가 어떻게 보면 내가 우리 회사 직원이 만약에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게 되면 해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JP 모건 어떻게 보면 계정으로 비트코인을 막 샀습니다. 2017년도에 떨어질 때. 그래서 야, 너 이거 왜 비트코인 왜 샀냐 했더니, 내가 산 게 아니라 고객들이 사달라고 해서 우리 계좌로 산 거다 이렇게 또 변명을 했고, 그 이후에 마치 또 계속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안 좋은 뉘앙스의 글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JPM이라는 또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들이 실제로 하는 말과 행동은 다른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하는 말보다는 그 사람들이 돈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다, 돈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건, 저는 이제 그게 진짜다라는 거죠.
말은 어떻게 하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말은 이제 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뭐 기업들이 아니면 돈을 많이 번 기득권들이 만약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돈을 투입을 해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실제로 돈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이게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빌 게이츠가 뭐 비트코인 암호화폐 쓰레기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백대 주주로서 실제로 자신의 돈을 집어넣은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바이낸스 해킹 관련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그와 관련돼서 저는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 좌우장펑이 실제로 어떻게 퍼드 기사를 내보내서 오히려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암호화폐들을 싸게 받기 위해서 그런 식의 어떤 자작극을 벌였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그것이 자신한테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게 본인이 직접 그렇게 하진 않아도 금융 세력이 그 바이낸스 대표한테 이렇게 유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야, 네가 이런 어떻게 보면 자작극을 내보내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암호화폐 이 시장을 좀 하락하게 만들고 거기서 좀 싸게 받겠다.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개인들이 지금 안 터니까 개인들이 이제 매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의 오너들이 가족과 같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업의 경영 전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정경영, 펀경영을 기업의 경영 전략으로 수립하면서 정리해고 등 반대 실행 계획을 세웁니다. 오너만 즐겁다는 거죠. 전국업계 신입사원들을 위하여 블루오션이 회자될 때 지리산 골짜기에서 강의를 하면서 비유한 적이 있는데 펀경영을 외치면서 정리해고를 밥 먹듯이 하는 것은 오너만 즐거우면 되는 비전이고 전략이지 직원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는 점을 적어도 기획을 하는 사람은 알아야 한다고 일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업에 몸 담으면서 전경련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회원사의 기업 핵심 전략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전과 전략과 사업 계획은 방향성이 거의 반대입니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삼성만 유일하게 기업의 핵심 전략 인재 제일과 일치했습니다. 얘기를 해줬고요. 중간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 어, 이제 그 뒤에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이제 후배들에게 강조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적성이란에 대한 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적성은 무슨 월급쟁이에게 필요한 것이지 오너 주인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머리, 두뇌의 아주 일부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유지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성이란 걸 만들어 권력 집단이 유도하는 것일 뿐입니다. 기업의 오너, 2세, 3세들이 적성이 경영이어서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굉장히 좋은 글을 써주셔서 같이 쭉 읽어봤습니다. 일단 예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비바 바비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 읽어보면요. 한 아이의 부모로서 적성의 발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산업은 우리 아이들에게 큰 기회이자 변화하는 현실에 혼란스럽지 않도록 이제 길을 닦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코인 참수님 여러분들이 이제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자료 올려달라고 그리고 이제 건강 정보도 올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쭉 읽다 보니까 어, 송기봉님이 앞으로 오히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대중들이 쳐다보지 않는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사뮤엘님을 통해서 영감을 얻게 되고 세계적 투자가 짐 로저스가 남들이 바라보지 않는 농업에 투자라고 했다는데 찾아나야 보니 막연하긴 한데 해외 북한으로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과학 농업 스마트팜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의견을 주셨고요. 맨 밑에 후시파더님이 그 지인분 중에 큰아버지가 농부로 이제 성공을 해서 이야기를 써주셨는데 딸기 농사 지시고 또 여러 개 어떤 베리 농사 이렇게 지셔서 투자에 성공하셨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서 저도 지금 이제 자녀가 있다 보니까 우리 그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사회랑 우리 아들들이 앞으로 살 그 미래 사회는 완전히 다른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지금 우리가 하는 교육이 맞을지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학교 교육을 하는 게 이게 과연 우리 자녀들한테 도움이 얼마만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로봇 이런 게 발달하게 되면 과연 우리가
인간이 진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암호화폐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이 데이터가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 이제 돈으로 어떤 가치로 변환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진짜 인간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좋은 글들을 공유를 해주셔서 같이 한번 쭉 읽어봤고요. 다음으로 생활 속 달인님이 뭐죠? 드랍골드랑 광고 이 전 지역에서 방송할까 유심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만약에 비트가 사기라면 정부에서 당장 못하게 할 건데 말이죠. 네. 일단 뭐 ATM기 미국에 가장 많이 설치가 됐잖아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미국에서는 이미 어떻게 보면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을 저는 받아들이고 있다. 이거를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ATM기도 깔고 있고 광고도 적으로 하고 있고 재미니 거래소에서도 뉴욕 한복판에서 버스를 통한 이런 광고들 5개 광고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이런 거는 이제 시간이 문제이지 대중화되는 데는 저는 머지않아서 대중화가 될 수 있다. 자, 정부에서도 당연히 그리고 이거를 사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다음은 브래드 최님이 써주신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리또속이다 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더리움, 비트코인은 큰 상승을 하고 있는데 리플만 다시 제자리로 왔습니다. 그리고 언제 상승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이게 사실 한두 번 일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800원대로 급상승한 다음 300원대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리플만 올라갔었죠. 또 비트코인 상승할 때 리플은 또 300원대로 복귀했죠. 사람들은 불안한 것입니다. 오른다고 비트코인보다 나중에 오르고 올라도 크게 오르지 않고 오른다고 해도 다시 원점으로 복귀하고 이러니 리토속 하는 것입니다. 추세가 천천히라도 우상향이고 오르는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어해주고 한다면 리플에 대한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플랫폼 코인도 아니고 중앙 집권화된 코인이고 한 달에 일정 수량을 계속 시장에 물량으로 풀고 있는데 이런저런 루머가 나오는 것이죠. 지금 상황만 봐도 이더리움은 다시 상승하는데 리플은 가만히 있죠. 현 리플 시세에는 사람들이 신뢰를 가지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일단 제가 이 브래드 첸님 글을 읽어드린 이유는 지금 리플 상황에서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나왔다라는 이렇게 이제 이런 브래드 첸님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온 게 저는 이제 리플이 진짜 곧 갈 때가 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2017년도도 똑같았어요. 2017년도도 그때 이제 제가 리플 단톡방에 들어가서 보면 대부분 이제 리플 홀더분들 그리고 리플을 뭐 팔고 나가신 분들 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쓰셨습니다. 글을 쓰시고 굉장히 리플에 대해서 이거 절대 못 간다. 뭐 무거워서 못 간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쭉 있습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작업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고 사람들이 야 이제는 진짜 이거 리플은 이제 포기해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재미있는 리플 짤 이렇게 쭉 해서 같이 봤잖아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런 마인드 사람들이 어떤 그런 생각이 그 리플에 대한 생각이 팽배해졌을 때 그때 이제 리플은 본격적으로 올라간다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과거 이제 리플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업빗에서 이제 2017년도 차트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이때 보세요. 연말에 리플이 200원에서 300원, 320원까지 갑니다. 그럼 50%가 넘는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다시 230원대로 떨어져요. 저점은 207원까지 빠졌네요. 다시 이렇게 하락합니다. 하고 하루에 거의 300원까지 올라가죠. 올라가고 윗골이 길게 달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200원에서 230원에서 260원 그리고 340원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와요. 지금 제가 이거 본 것만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 전에도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리플을 좋게 이제 봤던 분들 또 실망하고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일단 리플 좋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들어왔던 분들, 리플을 샀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진짜 아닌가 보다. 왜냐면 또 거기에 상대적으로 다른 코인들 지금 아까 브래드천님이 써주셨던 것처럼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제 이더리움은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팔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리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면요. 또 다시 이렇게 한번 펌핑을 주고 윗골을 답니다. 그러면 이거 어차피 또 올라갔다 이렇게 펌핑 주고 내려오고 다시 또 제자리 250원까지 또 내려올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팔게 됩니다. 안 팔 수가 없죠. 왜냐면 지금 제가 여기 이평선을 그리지 않았지만
이평선 매물들이 완전 역배열된 상태에서 이평선이 완전 위에 빼곡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2017년도도 차트 이제 뭐 안 봐도 이거는 뻔한 건데 이 위에 지금 이 위에 이평선들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평선들을 넘어가 주게 되면 그때는 매물이 없는 겁니다. 그 이평선이라는 게 결국에 그 가격대가 이제 평균값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평균값 매물대를 돌파시키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날아가요. 날아가고 조정 주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냥 또 날아갑니다. 그래서 뭐 또 조정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날아가죠.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제 여기에서 아무리 뭐 단타를 치든 아니면 뭐 내가 여기서 물량 늘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신이 아닌 이상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소량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이게 계속 성공을 하거든요. 30% 위에서 팔고 또 매수하고요. 계속 늘리기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결국에 한 번에 모든 물량이 다 정리가 되고 이때 이 횡보하면서 계속 펌핑을 잠깐씩 줬던 그 구간에 수량 늘리기 위해서 뭐 벌었든 뭐 하든 그 수익이 이 한 번의 큰 수익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번에 2017년도 말 한 번에 거의 한 달 동안 나왔던 이 수익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브래드 최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데 이 생각이 지금은 사실 리플이 어떻게 보면 350원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아마 이제 리플이 450원 넘어가고 다시 본격적으로 뭐 1000원 넘어가서 2000원 그 이상 가격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아마 이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뭐 이거 리또속 이런 생각 안 하실 겁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자꾸 리또속이다. 그리고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다. 리또속인 이유가 다 있는 거고 리플은 이제 올라가기 쉽지 않고 사람들의 신뢰를 잃었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 리플 어떻게 보면 장기 차트를 쭉 보여드렸잖아요. 패턴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리플은 그리고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 거의 대부분의 리플 홀더들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간다. 그것을 세력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최대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최대한 이용해서 개인들 물량을 뺏어서 자신들이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본인 어떤 관점은 다양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리또 속이고 이건 무거워서 못 가고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나중에 리플이 충분히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다시 생각을 바꾸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예전 과거 차트 한번 보시고 예전에도 이렇게 흘러갔고 지금 그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차트를 공부하고 패턴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사실 그런 패턴들이 반복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예상을 해보는 거고 물론 그렇게 똑같이 패턴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브래드 첸님 말씀처럼 계속 반복되지 않고 이번에는 그렇게 펌핑 주다가 진짜 어떻게 보면 꼬꾸라져서 오히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 누구 말대로 뭐 100원 밑으로 10원 밑으로 갈 수도 있죠. 누군가 어떤 전문가가 뭐 10원 간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 그 관점을 제가 강요할 수는 없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저는 이거는 당연히 해결이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간이 저는 얼마 안 남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주변 만나는 사람마다 야, 리플 사야 될 때다. 리플 좀 더 사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까운 지인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 리플이 굉장히 좋은 때고 지금 사야 될 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야 이거는 진짜 못 가는 거니까 이거 정리해서 지금 계속 잘 올라가고 있는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저는 해결이 될 거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봐요. 한두 달 지나면 지금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될 건지 우리가 이제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할 수 있다. 그 이후에 이제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면 저는 생각도 바뀔 거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리플 가격이 싸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게 볼 수 있는데 아마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는 이렇게 보시게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KT님이 써주신 볼게요. 호들 웨이브스라고 역대 비트코인 상승 사건을 정리한 내용이 담겨 있는 내용인데 영어로 적혀 있다 보니 제가 이해하기에는 홀더들이 많아질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의미 정도로 보여지는데, 세 가지 호들 웨이브가 왜 저렇게 그려지는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고 설명해 주셨으면 해서 댓글 남깁니다. 예, 얘기해 주셨고요. 제가 링크를 걸어주신 내용을 봤습니다. 봤는데 일단 뭐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제가 본 그냥 대로만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거 다른 관점에서 또 보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이 링크를 제가 따로 또 걸어 놓을 테니까 오늘 영상 밑에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이 파란색은 이 5년 이상 코인을 보유했던 분들, 그 이제 양이죠. 그리고 따뜻한 색깔로 갈수록 기간은 짧아집니다. 단기간에 비트코인을 들고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 빨간색은. 그리고 노란색은 한 중간쯤 되겠죠. 노란색은 6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비트코인을 들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보시면 이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이때 이렇게 상승할 때 2011년도 그리고 2013년도 말, 그리고 2017년도 말, 이때 보시면요, 이렇게 큰 상승을 했을 때 그 비트코인을 들고 있던, 장기간 들고 있던 사람들이 물량을 한 번씩 정리를 해줍니다. 그 모습이 보이죠. 여기 이렇게 물량이 늘어났다가 줄어듭니다. 줄어들고요. 오히려 이 단기 매수자들은 이때 늘어나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오히려 장기 물량들이 일정 부분 줄고요. 가격이 올라갔을 때 줄고, 그리고 오히려 단기 매수자들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장기 보유자들이 늘어나요. 가격이 쌀 때는 늘어났다가 오히려 단기 매수자는 없어지죠. 빨간색이 없습니다. 안 보이고. 그렇게 된 이후에 가격이 충분히 올라가면 이제 장기 홀더들이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합니다. 정리하고, 오히려 이때는 2017년도도 보면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이런 그래프들이 올라가면서 단기 매수자들, 홀더들이 늘어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된다. 저는 이제 그거를 봤고요. 여기 보시면 밑에도 이제 빨간색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뭐 세 가지 선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제네시스 호들 오브 2011, 뭐 웨이트 호들 오브 201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이해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이 하얀색 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기간을 보면, 첫 번째 이 하얀색 선, 비트코인 초기에는 2009년부터 2011년 6월까지 2009년고요. 2010년 또 11년 6월이니까 2년 반입니다. 2년 반. 2년 반. 2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이렇게 홀딩을 했던 사람들인 거죠. 홀딩을 했던 사람들인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상승을 먹었던 사람들은 그 다음 기간, 좀 더 이제 길죠. 보시면. 그리고 그 다음 2017년도 상승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매도한 사람들은 그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보시면. 그래서 두 번째는 2011년도 6월부터 2013년도 2월이니까 6개월이고요. 12년도, 13년도. 그래서 이것도 2년 6개월이네요. 2년 6개월. 그리고 그 다음은 2013년도 12월부터 2017년도 12월까지 해서 14, 15, 16, 17. 예, 그래서 4년입니다.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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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3년인가요? 잠깐만요. 2013, 14, 15, 16, 7. 7년. 7년까지 해서 4년입니다. 이렇게 좀 더 이제 이 상승치를 비트코인을 홀딩해서 이 상승을 먹었던 사람들, 이 상승해서 매도를 했던 사람들의 그 기간이 처음에는 좀 짧고 점점 이제 길어진다. 뭐 그런 의미를 표현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외에 어떤 또 다른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고, 그 부분을 이제 알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영상 밑에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부분을 또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훈님이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건의 하나 드리자면 Q&A 소개한 강의 링크를 아래에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에 나온 Q&A 글자가 작아서 직접 찾아보고 싶을 때가 생겨서요. 아마 이 댓글 옆에 있는 이 영상에 대한 그 링크를 걸어달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해당되는 영상들 그 링크도 같이 설명란에다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시파사님이 좋은 글을 써주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지, 행, 용, 훈, 평. 삼성 이건희 회장이 정리해놓은 비밀문서 33개가 있었는데 임원이 돼야 그 문서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의 경영철학을 쓴 책 제목은 지행 33문 중에서 개인에게 해당하는 5가지. 첫 번째 지, 나의 분야에 얼마나 많이 아느냐. 행, 아는 대로 행하는가. 용, 자유자대로 쓸 줄 아는가. 훈, 나의 지식 경험을 잘 가르칠 수 있느냐. 평, 나를 평가하여 부족한 점을 꾸준히 발전시켜 가느냐. 평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웨이스 채널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이 각자 스스로를 평가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H 채널 추구하는 게 함께 성장하는 H 채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지식을 전달하고 이게 아니라, 아니면 정보를 전달하고 그 개념이 아니라, 저도 공부하고 저도 배우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배우면서 내가 이제 부족한 부분을 찾고, 그리고 또 내가 이제 아는 부분은 또 누군가한테 알려주면서 나도 다시 한번 이제 배우는 거죠.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저는 이제 함께 성장할 수 있다. 함께 이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좋은 글 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김현숙님이 써주셨는데, 행복해지고 웃음이 나는군요. 얼른 비트 17만, 35만 달러 왔으면 하고요. 로또 예비 1등이라니. 하하하. 이번 주 마감 주봉이 52주 이평선 위에서 떡하니 안착하길 빌어봅니다. 예, 이미 이제 안착을 했습니다. 52주 이평선 위에도요. 혹시 속임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군요. 참 커피 맛나게 먹었습니다. 20년 전 TV 29인치 에어드랍이 입에 배서요. 드랍 연속으로 받은 후에 두 번째 행운입니다. 쌍둥이도 있군요. 아무튼 요즘 경제는 나쁜데 행복합니다. 마지막 시드 기계 장비라고 하셨는데 아마 이렇게 이런 기계 장비를 다루시는 일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매도 하셔서 또 뭔가 이제 추매를 하실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매도 대기 중이고 하락하면 모두 즐겁게 모심게 하려고요. 그래서 하락해도 또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추매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고 저는 항상 긍정적인 우리가 마음을 유지하고 시장을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인 긍정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이유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금은동님이 써주신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직장 내에서 설문조사 하는 게 있는데 오늘 담당자한테 전화가 왔네요. 설문조사 하셨어요? 했는데요. 아, 리플 다셨어요? 리플요? 예, 하셨음 리플 다셔야 해요. 아, 네, 리플 달겠습니다. 이거 뭐지? 리플이 갈 차례인가? 가격 확인해보니 여전히 350원. 그러셨는데 굉장히 재밌었고 저 이거 읽은 다음에 굉장히 웃겼어요. 웃겼는데 마법 천사님이 아마 이렇게 여기 리플 샀는데요? 했으면 이제 코인 중독이다. 뭐냐면 여기서 그 직원분이 어 리플 다셨어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잘못 듣는 거죠. 리플에 너무 우리가 꽂혀 있어서 리플 사셨어요? 리플 사셨어요? 그래서 아 리플요? 리플 샀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으면 굉장히 재밌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CJ님이 계셨으면 굉장히 재밌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법 천사님도 예, 또 재밌었어요. 그리고 오연님도 리플 꼭 달아야겠다. 그리고 소시파서님이 리플이 갈 때 확실하게 갑니다. 좀만 기다리시면 될 듯이요. 써주셨습니다. 재밌게 이제 글을 읽었고요. 다음으로요. DY리님이 좋은 정보를 공유해 주셔서 같이 한번 볼게요. ETF 승인 연기 시점 부근인 5월 15일에는 코인캐시 하드포크 그리고 CBOE 선물 만기 두 가지 이슈가 맞물려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ETF 승인 결정은 5월 16일이고 이에 따른 SEC의 확정 판결일은 5월 21일입니다. 5월달에 이렇게 또 이슈가 많고 이런 이슈들이 이제 경제 이슈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 이슈들과 이런 암호화폐 관련 이슈들과 저는 이제 맞물려서 5월달에 뭔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 큰 어떤 상승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상으로도 그런 느낌이 들고 있고 실제로 이 세력 자체가 움직이고 있는 그 행보가 아까 이제 다른 분들도 써줬는데 굉장히 뭔가 그 원래 본인들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보다 뭔가 좀 다급하게 진행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이제 보이면서 차트 안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이 5월달, 6월달 이제 뭐 5월달에 만약 큰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6월달은 이제 조정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이상현 대표님이 써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그 5월달 상승이 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잘 준비를 해놨다가 마음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면 이제 매도 계획을 잘 세우시고 충분히 그 계획대로 매도를 하시고 6월 조정장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 뭐 원화를 늘리시든 아니면 코인 개수를 늘리시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영남님이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갤럭시 S10 지갑에 관해서 제가 지인분한테 강의해서 말씀하신 15종 코인 외에 모스 코인을 실제로 전송을 하셨대요. 그래서 마이더 원래처럼 토큰, 컨트랙트 주소 등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면 ERC20 토큰은 전부 전송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얘기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갤럭시 S10 그때 지난번에 이제 15개 코인이 일단은 돼 있는데 그건 이제 아마 세팅만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ERC 이더리움 기반 토큰들은 다 전부 전송이 가능하다라는 거 실제 해보셨다니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뭐 리플 안 되고 다른 안 되는 코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시간이 문제지 사실 금방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잠깐만요. 예, 예. 두 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두 분. 082로 플래닝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아직 리플의 탈비트화가 되지 않은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빵형도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죠. 비트가 상승하고 있는데 굳이 BTC 마켓에서 리플이 하락한다는 것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BTC 마켓에서의 리플은 가격이 내려도 그 실질적인 가치는 동일하다면 이것 때문에 개인이 일부러 매도하진 않겠죠. 2018년 1월 비트코인 가격의 꼭지와 BTC 마켓에서의 리플 가격의 꼭지, 원화마켓에서의 리플 꼭지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거래소와 세력의 장난일까요? 리플을 굳이 BTC 마켓에서 사야 하는 이유가 애매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이 부분에서 그 리플을 BTC 마켓에서 사야 하는 이유가 애매해졌다. 만약에 여러분들 원화로 리플을 산다고 하면 원화 시장에서 사시나 BTC 마켓에서 사시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고요. 제가 이제 BTC 마켓에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의 포트폴리오 안에 기존 포트폴리오 안에 비트코인, 뭐 리플, 이더리움 그런 포트폴리오가 이미 꾸려져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리플로 교체 매매를 언제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때 매수하시면 괜찮은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원화로 내가 리플을 살 때는 BTC 마켓에서 사나 아니면 원화 마켓에서 사나 똑같은 거다. 큰 차이가 없다. 물론 이제 뭐 이런 정도 그 호가라든가 유동성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건 이제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하다면 차이는 없는 거다.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요. 바크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어, 제가 말한 대로 라면 브라질, 터키 등 부유층은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반미인 나라의 부유층이 비트코인을 비트로 자산을 불리는 것을 금융 세력들이 가만히 둘지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캡틴 아메리카노님이 잘 써주셨는데 나라가 반미인 거지. 나라 부자들까지 세력들이 터치를 할까요? 오히려 반미 나라에 돈이 들어오면 좋다고 봅니다만 이렇게 얘기해 줬고요. 맞습니다. 뭐냐면 지금 금융 세력이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시민들을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제 유도를 하고 있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 세력의 최종 목표는 뭐냐? 세계 단일화입니다. 세계 단일화고 그 세계 단일 통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계 단일 통화를 만들어내는 건데 딱 보니까 어때요? 일단은 그 미국의 말을 잘 듣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에서 하라고 하면 하죠. 그래서 이번에 뭐 금융위원회에서 갑자기 뭐 규제, 샌드박스 푸는 것도 저는 이제 미국에서 다 압력을 넣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은행에서 그런 규제를 이제 우리은행 관련된 규제를 이제 푼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누군가한테 지시를 했을 때 그 나라에서 떻게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듣고 잘 따라서 한다라고 하면 그 나라는 특별하게 신경 쓸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이 유도하는 방향대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베네수엘라, 뭐 이란 그런 나라들은 일단 미국에서 야 니들 이렇게 이렇게 해봐라. 암호화폐,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 개방하고 해봐라 해도 그것대로 안 됐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이라든가 유튜브도 개방하지 않잖아요.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금융 세력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 단일 통화가 목표인데 뭐 중국 빼고 베네수엘라 빼고 또 친중국 국가들 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세계 단일화가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 세계 단일화를 해야 되고 세계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그 지금 금융 세력의 말을 잘 안 듣는 정권, 그 반미, 친중 정권의 그 대표, 그 대통령들, 뭐 총리라든가 대통령들 그런 국가들은 정권을 이제 교체하기 위해서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다. 교체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교체 작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그 국가의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암호화폐를 하게끔 만들어내는 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뭐 브라질이라든가 터키 이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못 사게끔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건 그들이 이미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 리플 이런 암호화폐를 믿고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말을 듣지 않는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국가들을 그 정권을 교체하는 그런 정권 교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암호화폐 시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작업을 그 환율이라든가 어떤 경제 이제 압력을 가해서 저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그리고 또 의견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